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시하지 않고 4차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는 건 치명률이 현저히 낮아졌고요.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과거 유행 때와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판단 때문이라는데요. 정부는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습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 활성화, 아프면 학교, 직장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어서 걱정입니다. 9월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거라는데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최선의 인물을 찾아서 장관 임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탄생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나는 모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도전을 즐기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대한민국 정통 SUV 토레스. 모험은 토레스로부터.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죠.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7월 1일부터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경북도의회는 지난 7월 8일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구성 이후에 국민의힘 독식 구조가 심해졌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원구성 자체가 무슨 뜻인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의회의 원구성이 대체 무엇이고 이번 경북도의 원구성은 왜 논란이 되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주제 좋습니다. 예, 이건 뭐 원구성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뜻이 뭔지 좀 헷갈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보면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각 시군 의회도 그렇고 모든 의회에서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제 원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회는 원구성 아직 못했죠. 한 달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북도 의회 원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통해서 총 61명의 경북도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네. 지역구에서 선출된 그 55명하고 정당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6명의 비례대표까지 총 61명인데요. 예. 그럼 이 도의원 61명이 선출되어 모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선출돼서 61명이 선출돼서 모이면 뭐 각자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기소개하고 했다고 치고 예. 그다음에 이제 61명의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이분들 본업이니까 예.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이 필요합니다. 원래 그 사람은 3명 이상 모이면 이 사회자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
총 3명의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네. 보통 의장은 민의를 존중하여 제1당 다수당에서 맡는데요. 이따가 출연할 국민의힘 소속의 배한철 도의원이 제1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예. 도의회 임기 4년 중에 전반기인 2년 동안 의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년 뒤에는 다시 후반기 의장 뽑게 되고 이런 구조인데 자 경북도 의회에 6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 의회까지는 60명이었죠. 이번에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났는데 자 이렇게 의장 1명, 부의장 2명 뽑는 이 의장단 구성을 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의원들을 이제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로 배정하는 그 원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상임위원회는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도의원의 일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상북도청, 즉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법인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구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예. 의원 혼자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경상북도 1년 예산이 12조가 넘고 행정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광범위하니까 의원 한 명이 모든 도정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재정, 경제, 보건, 복지, 문화환경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합니다. 네. 뭐 허한구 도의원은 농업 문제를 좀 더 챙기시고 허순규 도의원은 교육 문제를 좀 더 챙기게끔 이 위원회를 나누어 맡는 거죠. 예. 그래서 매번 안건마다 61명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상임위별로 관련된 조례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임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커지면 이렇게 부서 나누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경북도 의회보다 규모가 큰 국회도 역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뭐 법사위원장 누가 뽑느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원구성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모두 18개 상임위가 있잖아요. 17개 상임위와 또 1개 특별위원회 특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총 18개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 경북도 의회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임위가 몇 개나 됩니까? 네, 7개가 있습니다. 7개. 예.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서방, 교육위원회 그리고 의회 운영에 관련된 의회 운영위원회까지 7개가 있고요. 예. 모든 의원들은 1개 이상의 상임위에 배정이 되고 의회 운영에 관한 일을 하는 의회 운영위원회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들을 61명을 상임위에 배정을 하고 각 상임위마다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는 과정을 원구성이라고 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원구성의 뜻 어렵지 않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들어서 아는데 며칠 있으면 또 까먹을 수도 있고 다시 그런 거 들으시면 아니겠습니까? 됩니다. 예. 유튜브 다시 듣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경북도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7개 분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회는 이게 18개라는 얘기고 우리 왜 기초의회 있잖아요. 뭐 안동시의회,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기초의회는 보통 3개가 있죠. 네, 3개가 있습니다. 의회 네. 운영위원회 말고 이제 2개의 위원회가 더 있죠. 그 전체 예. 분과를 나누게 되고요. 예. 인구가 적은 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이 단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7명이 그래요? 있는 의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상임위 배정하고 또 상임위원장도 뽑게 되겠고 상임위 그 부위원장도 같이 뽑나요? 각 네, 부위원장도 상임위마다 뽑습니다. 부위원장도 이렇게 뽑는 원 구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 구성은 어떤 과정으로 하게 되는지 이 상임위별로 정원이 있는데 특정 상임위에 몰릴 수 있지 않을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조율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61명의 의원들의 의사를 일일이 조율하기 어려우니까 네. 원구성을 할 때 중요한 단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단체. 예. 국회 관련 뉴스 볼 때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 한 정당에서 2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국회는 이제 300명 중에 20명인데요. 예. 이렇게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랑 또 본인 소속된 정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운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이른바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원내대표고요. 예. 뭐 지방의회에서는 뭐 대표의원 이런 용어도 쓰는데 예. 그 원내대표들끼리
국회의 중요한 일정 원구성을 협의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자, 국회 교섭단체가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이 모여야 꾸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경북도 의회는 어떻습니까? 그 의원이 한 정당에 몇 명 이상 있어야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거죠? 네, 경북도 의회는 의원 정수의 대략 10%인 6명입니다. 6명이에요. 2018년에 제정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대략 10%고요. 예. 6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예. 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6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 같은 당이 아니어도요? 네, 그래서 11대 경북도 의회는 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무소속이랑 바른미래당이 합쳐서 경의동우회 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맞다. 지난 의회에서 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있었잖아요. 한 명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세 가지 교섭단체가 있었는데 예. 네, 뭐 2020년 당시에 하반기 도의회 원구성 당시에는 이렇게 교섭단체가 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튼 교섭단체끼리 협의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다. 경북도 의회도 마련돼 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대 의회 같은 경우는 뭐 보기엔 좋았네요. 교섭단체가 세 곳이나 있어서 괜찮았는데, 자, 이번에는 그런데 이번 경북도 의회 교섭단체 요건 이제 방금 이제 6명 이상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12대 경북도 의회가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전체 61명 의원 중에 5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나머지 그러면 5명인데 그러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겠네요. 다 모인다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무소속 합쳐도 6명이 안 되니까 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91%거든요. 의석률이. 그래서 현재 경북도의회는 국민의힘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한 원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뭐 혼자 해야 되겠네요. 예. 국민의힘 그렇죠. 혼자. 예. 뭐 누구랑 뭐 교섭할 수가 없으니까 대상이 있어야 교섭을 할 텐데. 예. 자, 이런 상황. 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경북도 의회 보면은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그 위에 의장단까지, 의장, 부의장까지 다 국민의힘에서 독식했다라는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경북도 의회 의원 구성 상황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독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합니다. 지금 의석률이 조금 전에 뭐 91.8%, 그러니까 92%니까 상임위 원구성을 독식했다는 그 비판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나눠주려고 해도 자리를 다른 정당 의원이 워낙 없으니까 또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예. 저는 비판의 방향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뭐 독식 구조다 뭐라고 하는데 91% 정도 의석을 얻으면은 독식을 안 하려고 해도 독식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준 도민들 잘못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뭐냐면은 지금 경북도의회 구성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실제 91%의 민심의 지지를 다수당이 얻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정당 득표율과 해당 정당이 실제로 갖고 있는 의석률을 비교해 보면은 의회라는 대의민주 체계에 맞지 않게 민심이 그대로 담기지 않고 있어요. 즉 도민들의 표가 중간에 새는 사표가 대량 발생하는 선거제도의 실상을 바로 잡는 데서 독식 구조의 문제를 진단해야 되지, 그냥 언론에서 이번에 또 독식 구조다 비판하는 게 허공에다가 주먹 날리는 언론 기사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사실 지난 의회에서, 지난 선거에서 서울시 의회가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도 100석이 좀 넘죠. 예를 들어 한 110석이라면, 정확한 수치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110석이라면 민주당에서 한 100석 가까이, 100석 정도 이렇게 독식을 했잖아요. 근데 정당 투표율을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을 뿐인데 그렇게 가져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경북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석률이 국민의힘이 한 92% 되니까 그럼 정당 투표율도 92%를 얻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92%를 못 얻었지만 의석률은 92%를 차지했다.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북도 의원 선거 결과 좀 분석해 주실래요? 네, 국민의힘 의석수가 56석, 의석률이 91%인데요. 예. 경북광역비례 정당 득표율은 75%입니다. 아, 국민의힘이 정당 득표율은 75%를 차지했는데 의석률은 92%다. 네, 그래서 의석수 환산하면은 46석인데 즉 국민의힘은 경북도민들의 마음은 한 61석 중에 46석만 가져란데 실제 의석은 10석을 더 얻은 거고 예. 민주당은 의석수가 2명이에요. 3%입니다. 근데 예. 경북광역비례 득표율은 19.4%예요. 아. 이거를 의석수로 환산하면은 11.8석. 한 12석. 그러니까 한 9.8석 정도를 덜 얻은 거고요. 그렇죠. 이제 두 거대 양당 말고 이제 소수 정당, 진보 정당들을 보면은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3당이 5%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의석으로 환산하면은 한 3석 정도 되고 예. 정의당만 놓고 봐도 2석 가까이 되는데 예. 즉 경북에서도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도민들이 5%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의석은 0석인 거죠. 0석.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경북 도민들의 민심과 의석 차이에 괴리가 있다. 이게 그렇죠. 중요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의회는 민심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심이 고르게 반영되는 의회는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경북 지역 일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다른 생각을 지닌 도민들의 민심도 의회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지방선거제도는 민심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높게끔 쉽게 말해 사표가 높게 발생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럽식대로 민심과 득표율, 의석률을 그대로 일치시킨다면은 경북대의회 61명 중에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 또 15명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6개 상임위마다 2-3명 정도가 들어가면은 예. 국민의힘의 정치적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이 의회에서 펼쳐지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게 좋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좋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잘 되려면은 국민의힘이 놓치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국민의힘도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히려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집권 세력한테 장기적으로 안 좋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 또 오늘 핵심은 실제 경북 도민들의 민심 그대로 도의회 의원 구성 자체가 안 됐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어우러질 수 있고 예.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힘에 더 좋다. 네, 그래서 우리 독식 구조 논란을 할 때 우리 언론인 분들도 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네. 우리 허승규 대표도 요 내용 앞으로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시간 내서 좀 더 준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12대 경북도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독식 구조 논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허승규 대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23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이번 달부터 지역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도 다 마쳤다는데요. 오늘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배한철 의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한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이렇게 선출되셨는데요. 먼저 취임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300만 도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경상북도의 의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60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전반기 의장이라는 영광도 있지만도 막중한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적극 받들어가지고 화합하고 소통하면 때로는 경쟁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제12대 도의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앞으로 주어진 2년의 임기 동안 도민 여러분과 동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들어 도민 행복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저희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도민분들 참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정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뭐라 하더라도 소통과 협력이 돼야 되죠. 네. 그리고 상생의 의회 운영을 또 해야 되고 탁월한 명령과 경륜을 갖추신 우리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복리 정진과 도민의 행복한 경북을 최우선 가져도 삼겠습니다. 네. 집행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견제와 감시, 협업과 협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대기관으로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요, 의회에는. 네. 자, 이 집행부의 관계 어떻게 맺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집행부에는 저희들이 줄 거는 확실히 주고, 네. 또 견제와 감시는 확실히 하고 받을 건 또 확실히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헌법에 명시된 주민 대표부 기관으로서 지역의 정책,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양대 측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12대 전반기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본래 기능에 확실하게 충실하겠습니다. 예. 네. 또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신공항 건설, 코로나 사태 극복,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교육복지 등 경북의 당면 현안 사업이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시대 12대 전반기 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지난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상반기에 선발된 14명의 정책 지원관을 신속하게 배치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 경상북도회가 집행부와 함께 경부의 기획 땅 미래교육의 표준으로 만들어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배한철 의장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 최대 화두는 역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역의 우리 미래와도 또 결부돼 있고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 선결 과제는 무엇이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대구 경북의 미래 핵심적 역할을 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아주 조속하고 성공적으로 개항되어야 합니다. 예. 이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일만 남았고 공항으로 가는 도로와 철도 그리고 산업 인프라 등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 신공항이 중남부권 경제물류공항으로서 대구 경북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모든 힘을 다 할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공항 이전지 결정을 510만 대구 경북민의 손으로 해냈습니다. 네. 최건양 시도지사의 입장이 달라 약간의 혼선이 있지만도 근본적으로 공항을 잘 만들자는 취지인 만큼 지금까지 공들여 노력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공항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하여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상북도 의회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1월이었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해서 도의회에도 큰 변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책 지원관을 둘 수가 있고 또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그 주민 발안 제도가 생겼고요. 또 인사권 독립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방자치법이 1988년에 제정된 뒤 지난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원래 1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도의회에서도 지방의원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 지원관도 새롭게 채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의안제가 도입되었고 네. 주민조례 발의안 주민검사 청구권의 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췄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지방의회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거 독립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볼 수가 없고 예. 여기에서도 우리 인사권 자체에서 3급, 4급, 2급이 자체에서 승진이 되고 자체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행안부에서 일 승진 안 해주니까 모든 것이 반쪽이 되면 반쪽이 네. 반쯤화된 거죠. 예. 그렇지만도 지금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했지만도 인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여전히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이라든가 정원에 관한 건, 예산 편성권 등은 집행부 권한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일어나기 위한 내부적인 준비와 함께 타 시도의회와 공동의 노력들로 병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예. 도의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실 있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회로 더욱 발전시켜 지방 분권에 가속하게 힘을 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한 독립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취임 일성으로 도의회 직원들의 고급화 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요?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가지고 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한층 향상되어야 도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 참 저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전문 활동 범위가 넓어지므로 도의회 직원들의 고급화가 필수적인 데 따라 교육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강조할 것입니다. 이거는 맞춤형 직원 교육의 상사와 직원들의 교육 시간 확대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책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회 발전에 앞장서는 실력 있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의원 역량 제고에도 힘을 쏟아 도민의 독립 정진과 도민의 행복한 경북을 최우선으로 제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답은 현장에서 있으니까 현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또 의원들의 고급화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 이렇게 강조를 하셨네요.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우리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경상북도는 화랑정신과 함께 올고전 선비정신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이며 대한민국의 산파와 근자를 선대한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경상북도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목표로 웅도 경북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300만 경북 도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정당으로서 도민의 근육 정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주신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요즘 강조를 하시더만도 경상북도의 50년 전의 과거 오늘의 현실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으면 경상북도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그 하신 말씀에. 그래서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확실하게 내다보는 그런 의회가 될 것이고 우리 도민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북도의회 잘 이끌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해주다. 지금까지 경북의회 배한철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지지율을 보면 최근 우리 증시 추세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는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RS서치가 뉴스피미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5%,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5%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부정평가가 긍정의 2배 가까운 정도가 됐습니다. 아, 지난주보다 더 심해졌는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됐던 조사, 굳이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릴 텐데요. 예. 그 조사보다도 긍정평가는 더 밑으로, 예. 또 부정평가는 60%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취임 2달 됐는데. 네. 글쎄, 제 기억으로는요. 이랬던 적이 있나? 그 이명박 MB 때 왜 그 광우병 파동 그때 좀 많이 추락했던 것 같고 박근혜 정권 때 그 국정농단 사태 있고 나서 이 정도 추락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임기 말이나 임기 중이더라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또는 이슈가 있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있으면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008년에도 총선까지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자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한나라당이 그 이후에 이제 강우병 사태로 5월경, 6월경 이렇게 해서 강우병 사태로 명박산성 불통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뭐 10%대까지 곤두박질친 조사도 비슷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10%대까지 떨어졌었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명박 정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형이라고 해서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는데 당시에도 보면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들을 한 이후의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은 또 더군다나 여소해야 될 국면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와 평행이론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때는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MB 때는 광우병 파동, 박근혜 정권 때는 국정농단이라는 큰 사건이 있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 큰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자, 이거 원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경인, 구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경인 구김은 뭐예요? 또 만드셨네. 외우기 쉬우시니까 뭐 이거 굳이 외울 이유는 없는데 뭐 경제가 일단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건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환경이고 지금 가장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 대두되어 있는 것은 역시 인사입니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인사는 뭐 장차관 임명, 국무총리 임명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정체불명의 인사 이 부분도 강하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팬클럽 논란 이 부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부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구 세력 갈등이 워낙 견고하게 꽉 똘똘 뭉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양극화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긴 어렵다. 그러면 올라가긴 어렵다 하더라도 유지는 돼야 되는 것인데 내려가는 것은 다른 이유. 결과적으로는 이건 김건희 여사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망라해서 대통령의 스타일, 태도다. 대통령의 발언 자체도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게 되는 원인일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안정된 대통령의 모습,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좀 정교한 발언, 뭐 신중하게 하라, 대통령이 어렵다는 건 횡커나 저나 우리 또 청취자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지만 대통령에게 뭐 당장 성과를 내놔라. 윤석열 대통령 왜 좀 더 노련하게 못해?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애를 쓰는, 신경을 쓰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때 국민들도 반응하거든요. 아, 그래. 대통령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직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럴 때는 긍정평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는 방법, 뭐 황금 주머니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저는 태도입니다. 대통령의 인식만 바뀌어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경미야 경제와 미래로. 기억나네요. 지난주에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락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자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돼서 정당 지지율 그 수치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조사가 중요한 것이 이준석 대표의 사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네. 국민의힘 40.9%, 더불어민주당 41.8%. 아, 역전됐나요?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0.9%포인트 더 높습니다. 뭐 30%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많이 그러니까 올랐네요. 이게 이 뭐 조사에서. 전화 면접 조사나 또 자동 응답 조사의 경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 추세적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야금야금 조금씩 정치적 반사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딱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논란도 있고 예. 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니야 이러면서 갈등도 전복되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반사이기죠. 국민의힘 내부가 이준석 대표 논란으로 이 논란이 정복되고 있는 그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이번 주는 긍정 32.5, 부정 63.5. 국민의힘 지지율 40.9, 민주당 지지율 41.8 이렇게 나왔다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대통령 지지율 이러다가요. 아니 정말 취임 초인데 20%대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보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대통령 안 되죠. 지지율이라는 것이 결국 실시간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끌어올려야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살려갈 수 있는데 20%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지지율이 20%대였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의 경우와 비춰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좀 수습을 해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관성에 따라서도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간지대 유권자층인 MZ세대나 여성, 중도층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이 바로 이 대구입니다. 경북입니다. PK 지역에서도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는 긍정이 47%, 부정이 50.7%로 나타났습니다. TK에서 또 역전이 됐다. 긍정 부정이.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TK 또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도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60대 이상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대표 균열이 발생하면서부터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정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대 남은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상당히 상당 부분이 빠져나간 상태.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는데 이 중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것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수치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조사 결과를 다 말씀드려야 돼서 대체적인 지금 추세만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적절했다 또는 미흡했다. 오히려 더 강한 그런 처벌이 내려졌어야 된다. 더 강한 처벌이라는 것은 탈당 권유나 제명이거든요. 그런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보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일부 응답자 계층 세대별로 20대 남자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 이준석 대표가 여론에 좀 호의적인 반응도 만들지는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준석 대표 여론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번 윤리위 징계가 적절했다. 혹은 더 강한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거고. 자, 이 대표 중징계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단은 권성동 직무대행,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한 6개월 정도는 갈 것 같죠? 징계 기간 동안은 일단은 갈 것 같고.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중징계를 받게 된 배경에는 바로 당권이 있다. 혁신위를 만들어서 기득권 특히 친윤 중진들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특히 이제
윤핵관 또 중진 의원들로부터 원인 제공이 됐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도 이것을 과연 당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은 초선, 재선 또 중진들로부터 추인은 받았습니다. 위기 상황이니까. 하지만 지지율이 더 내려간다. 당권이 지나칠 정도로 권성동 성동 원내대표에게 집중이 된다. 요즘 뭐 성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당권을 노리거나 빨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또 세력 쪽에서는 당권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당헌 당규를 고쳐서라도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대두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 있을 수 있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관계가 좋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또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는 약간 비거덕 그림이 있다. 이런 또 분석이 진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윤핵관 친윤 내부에서도 세력 구분이 또 세력 균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 왜냐하면 당권 경쟁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해 다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잠깐은 조용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영향력에 또 경쟁하는 또 견제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현재는 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지만 앞으로 계속 지지율이 뭐 하락한다든지 여의치 않다면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출마를 못 하잖아요. 조기 전당대회 현재 원내대표니까.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 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안철수 대표 뒤에는 장제원 의원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자, 지켜봐야 되겠고.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잠깐 좀 하죠. 17일, 18일 후보자 등록일인데 뭐 어차피 당내에서 뭐 어대명 아니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니냐. 자,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데요. 뭐 그 이유는 뭐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안이 없습니다. 가장 대안이 없다. 당을 지금 위기 국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대체할 마땅한 당권 후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97 그룹에서 이강, 이박, 이른바 강병원, 강훈식, 또 박용진, 또 박주민 이렇게 출마는 했지만 그 영향력이 국민들에게 직전 대선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감당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17일라든지 18일 하게 되면 서서히 세력은 이재명 의원 쪽으로 결집되는데 중요한 건 전당대회 이유입니다. 얼마나 이 나누어져 있는 친명, 비명, 친문, 뭐 개딸, 양아들 이들을 결집시킬 수 있고 정말 많네요. 철원회처럼 또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 모임,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해서 또 견제받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세력의 또 인물을 중심으로 한 결집을 어떻게 이재명 의원이 탈개파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비전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자기 미래, 권력에 대한 대선에 대한 그 영향력과 경쟁력 있음을 또 증명해야 돼요. 이른바 화합, 또 하나는 비전, 합의, 화합과 비전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컷오프가 1차적으로 있다고 그러죠. 뭐 현재로서 이재명, 박용진 정도는 확실한 것 같고 나머지 뭐 박주민, 김민석, 뭐 강훈식, 강병원 뭐 이 정도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죠. 8월에 있죠? 전당대회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8월 28일이 28일 바로 말에 있군요. 운명의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